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세션을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또 내다상력이 하는 모둠 활동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대부분 이제 그렇게 모둠 단위 활동으로 주로 많이 짜는데요. 이번 활동은 그 메모리 카드의 형식이기는 한데 그게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걸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도 좋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시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런 걸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모둠 단위로도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도 모둠에서 얘기 나온 거를 발표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30분 정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서 6시에서 6시 조금 넘을 때까지 하는 것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파트는 연구소의 조경준 연구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부연구소의 조경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뵈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저랑 1시간 정도 방금 했던 것 같은 여러 모의를 하실 건데요. 저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 그러니까 숲을 너무 지키기만 한다, 예전에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고정관념 같은 거에서 이제 숲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숲의 지속 가능한 이용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숲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그럼 아이들이 국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나무를 심자. 그리고 나무를 베면 안 돼요. 그런 게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유치원생을 만나도 그렇고 초등학생 만나도 그렇고 중학생 만나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나무를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안 쓰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꺾으면 안 되고 나무를 베면 안 되고 나무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지금의 시대와는 안 맞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시대에서 나무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자 여기 표를 보세요. 표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흡수를 하고 나무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일단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방법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게임 형식으로 해보자. 은연중에 아이들이 그래 숲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하겠다. 숲을 그냥 이용만 하는 게 나쁜 거다. 그렇다면 숲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게 숲가꾸기 칼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선생님들은 그 짝맞추기 게임 아시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메모리를 하는 게임 그런 거 숲놀이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게 하늘 아래 새로운 걸 만들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께서 어느 곳에 가서 아이들이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고 짧죠. 근데 그 와중에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을 해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뭔가 게임을 만들어 내셨어요. 이 아이디어 이름만 쫙 따라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설명하는데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열심히 해도 결국엔 애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그거는 교구로서도 땡, 게임으로서도 땡, 안 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이들에게 좀 익숙한 주제, 익숙한 게임 형식을 토대로 거기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보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자, 제가 지금도 하나씩 한 세트씩 드릴 건데요. 이걸 보시면서 일단 한번 흐트리지 마시고 여러 번 보세요. 위에 테이블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나도 없이. 그래야 이제 뭐 가져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메모지 같은 경우는 옆에 붙여도 괜찮겠는데. 자, 열어보시면 여기 카드 뭉치가 있을 겁니다. 카드 뭉치 확인해 주세요. 자, 카드 뭉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숲가꾸기 놀이라고 하는 이런 판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판 확인해 주시고요. 펴면서. 자, 판을 가운데다 펴주세요. 그리고 놀이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이건 원래 4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4개를 만들 때 5인으로 계신 경우에는 한 분이 자리를 옮겨서 4명 하시죠. 7명 있는데 다시 하세요. 3명인데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4분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각자 이 놀이판으로 가셨나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수학국이 기본 판이 어떻습니까? 판을 보면 어떠세요, 느낌이? 뭔가 되게 상냥하고 나무가 다 잘라져 있고 그렇죠? 자, 이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말 안 했는데 막 하시는 분 계세요. 이 나무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테두리 없는 나무, 그 다음에 테두리 있는 진한 나무, 그 다음에 테두리 없는 테두리 있는 옅은 색깔의 나무. 3가지 종류 확인하셨죠? 네. 자, 테두리 있는 것도 2개는 따로 빼놓으십시오. 네, 테두리 없는 거를 지금 처음에 쓰겠습니다. 자, 따로 빼놓으세요. 자, 테두리 없는 거를 자, 그 나무판에다가 황량한 나무판에다 나무를 심어주십시오. 심어주세요. 네, 아니요, 나무판에다가 요 가운데 판에다가 심어주세요. 네. 여섯 개씩 3줄 나오시죠? 6개씩 3줄. 너무 딱 그리면 안 맞추죠? 네. 자, 네, 들어보고요. 6개씩 3줄 싹 만드셨나요? 네. 자, 이제 가위바위보 할 시간입니다. 자, 단어 하시다가 뭐 나이 순으로 하셔도 되고요. 짝방 순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순서로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할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뭐 가장 먼저 선을 푸신 다음에 고백이 순서를 정합니다. 자, 순서가 정하셨나요? 자, 네. 그거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을 정해서 선에서 오른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 내가 3등. 자, 정하셨나요? 네. 자, 선을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에 2장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뒷면에 뭐가 있냐면은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여러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을 뒤집어서 똑같은 짝이 나오면 그 2장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판에 행량한 이 개인판에 나무를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뒤집어진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맞췄다 한 번 더 하시죠. 네, 똑같은 게 안 나오면 당연히 다시 덮어놓으셔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보여준 다음에 해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맞추면 한 번 더 가져올 수 있는 거. 자, 지금 시작하시죠. 자, 다 볼 수 있게 그 자리에서 열어주세요. 다 볼 수 있게 그 자리에서. 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알아. 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있었는데.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을 했으면 지금부터 수강이 번번째 기다릴까요? 아쉬워가지고. 여기 너무 친구가 안 나가세요. 얼굴 빼주세요. 나는 이런 거 먹더라고. 나무가 지금 이승만 하잖아요. 이거 말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각팀 주목해주세요. 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황량한 숲에 선생님들께서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좀 선생님들보다 좀 옛날 어른들이 심었을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되게 어렸을 때 심으신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 나무들이 자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여기서 뭘 이용하셨죠? 나무를 이용해서? 땔감도 이용하셨고, 그 다음에 활동도 집도 짓고, 네, 액자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책장도 만들고, 네, 그렇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지어놓으신 심어놓으신 이 나무를 우리가 잘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용만 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수가 어떻게 됐을까? 다시 옛날처럼 다시 황량해졌죠. 여러분은 활용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 녹색 진한 나무를 심어주세요. 네, 녹색 진한 거. 띠 없는 거. 지금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네, 띠 없는 거. 띠 없는 거 심어주시고요. 처음에 했던 거. 처음에 그 나무에 심어주시고요. 자, 지금 한번 해보셨으니까 누가 잘한다는 거 아시죠? 얼른 둘씩 팀 짜세요. 둘씩 팀 짜세요. 자, 팀 짜셨나요? 팀 짜셨나요? 자, 그러면은 진한색 띠와 여린색 띠를 팀별로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진한색과 여린색. 자, 가져가셨나요? 자, 이게 이번에는 여기 뭐라고 써있죠? 위에 진한 띠 두른 거에 한번 쭉 돌리면서 읽어보세요. 나무 심기, 풀베기, 덩굴 제거,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게 어떤 활동이죠? 숲가꾸기. 그렇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우리가 숲을 이용만 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 숲을 갖고 가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처럼 짝을 맞추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짝을 맞춘 다음에 그 빈자리에 요 자기 편에 띠 있는 거를 다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가져오고 그걸 갖다 놓다. 네, 가지치기, 덩굴 제거. 근데 얘네들 뒤에도 또 활용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팀전입니다. 팀전. 누가 어느 팀이 가장 먼저 요 가지고 있는 띠를 먼저 다 올려놓느냐가 이기는 거예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한번 쭉 보시면서 이게 진한 거랑 여린 거랑 혹시 섞여 있는 거 확인해 보십시오. 네, 섞여 있는 거 없이 확인이 됐으면 자, 그리고 각각 18장씩입니다. 개수 확인하세요. 네, 서로 상대방에게 주면서 확인하세요. 주고. 예, 속일 수도 있으니까 18장인 거 확인하세요. 상대방 타고요. 16장이 한번 거기 확인해 보세요. 16장이에요. 네 느낌이 우리가 다 심을 것 같아. 힘으로 못하냐. 우리 어떻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팀별이니까 마주보는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팀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팀별로 완성된다. 네, 두 사람이 한 팀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팀전이에요, 팀전. 네, 그냥 두 분이서 한 번씩 상의하셔도 돼요. 두 분이 상의하셔도 돼요. 선생님도 한 번씩. 이게 두 분은 한 팀이시니까 상의하면서 하시면 돼요. 상의를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빼셔야 돼요. 자, 새로 올려놓으신 나무도 당연히 뒤집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또 뒤집을 게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야지 여기 이렇게 다 올라가요. 나무 심자. 아까 못했던 거 내가 요 나무 심자. 이것도 제가 하고 내가 한 번 더 해보지. 이거 아까 어디 있었는데 그게 이거? 아니야. 나 봤죠? 아니지. 아니 알고. 나 먼저 하고. 아까 전에 맞춘 사람 먼저. 두개 다 뒤집으시니까 그럼 제가 합니다. 바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녹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문자. 여기 어떤 것 같아?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알아서 해. 시절에. 그럼 못 봤어요. 해봐. 내가 잘 기억해라. 이게 어떤 거다. 알았어. 까셔야겠는데. 이게 코드 안 나왔어. 컴퓨터 나왔네. 여기 한 거. 남았어. 그다음에 열어보고. 야, 이거 뭐야? 원더박이다. 뭐야? 처음 나온 거야. 이거 심은 거 아니야? 심은 거야, 심은 거. 좀 쉬운 거잖아. 안 심은 거야. 사이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색깔별로 정리. 카드를 다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올리면. 아니지. 자, 색깔별로 정리해주세요. 색깔별로. 이쪽 면이 아니라. 주황색부터 보내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준비돼요.
자, 모두 박수 한 번만 칠까요?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요. 제가 6가지 부 중에서도 제일 재밌고 열심히 해주신 쉽게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눈치시네요. 아까 네네 이게 사실 초등학생이랑 부모들이랑 같이 할 만한 게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고 부모랑 초등학교 한 3, 4학년짜리 모르면 결국 부모님들이 지세요. 그런 정도로 아이들이 주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같이 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딜 가면 여기에 가족 단위로 앉으면 가족 단위로 이제 경쟁이 붙어서 예전에는 2시간 넘게 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 이게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황량한 숲에 우리 사람들이랑 어른들이 여기다 열심히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죠? 네, 가구 만드는 데 쓰고, 악기 만들어 쓰고, 미끄럼틀도 만들고, 놀이기구 만들고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쓰기만 했죠,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숲이 금방 또 황폐해졌어요. 그러면 대화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했죠, 그 다음에? 그래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숲을 이용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숲을 이용할 때 어린 나무를 가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지도 쳐주고 그 다음에 풀도 베줬어요. 그 다음에 어린 나무를 심기도 했어요. 나무 가서 숲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무를 이용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또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그렇죠. 게임이 끝날 때까지도 숲은 계속 심어져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냥 나무를 위해서 쓰기만 하면은 나쁜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나무를 가꿔주고 숲을 싹 가꿔주고 사랑해주면서 숲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숲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최초에 만들었을 때 그 의도였고 어떻게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아요? 네. 게임 규칙은 어떠세요? 재밌어요. 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이거는 판매용이긴 한데 이제 만약에 뭐 그냥 내가 어떻게 바꿔서 만들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서 쓰고 싶으세요? 게임 규칙이나 아니면은 뭐 판이나 이런 것들 이거 조금 크게 하고 나무와 나무가 던지지 않게 네. 조금 더 크게 이게 지금 이거는 너무 작아서 얘가 너무 겹쳐진다라는 그러니까 점이 나무가 던지지 않게 그것을 의미를 아. 그리고 조금 더 커야 되지 않나요? 네. 나무 모양이 차라리 열매와 파랑 부분을 좀 해주시면 팀들 네. 지문 얘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네. 첫 번째는 여기 판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띠로만 구분되어 있으니까 더 명확하게 구분해달라. 네. 그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만약에 만들어서 쓰시거나 하실 때 그렇게 만드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뭐 어차피 이 한 번 만든 걸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수정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좋고. 혹시 뭐 나는 이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개인판 준 거가 하는 거가 별로 네, 원래는 그냥 가져와서 개수만 이렇게 나중에 세면 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판을 만든 거는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할 때는 개수를 이렇게 쌓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 판에다가 가져가 이제 하는 성취욕이 더 커요. 그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만든 것입니다. 뭐 이게 좀 힘들다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판을 이게 뭐 종이 재질도 아니고 철사신 쪽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판매용으로 나온 거는 두꺼운 종이도 있고 천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맞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산림청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교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가 40가지 있어요. 40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요 이게 나무만 이렇게 말고요 그 나무 그림은 여기다가 있고요 소나무 나무 지금 아이들이 나무에 종류가 많이 네.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의견 주신 게 여기 나무 이름도 여러 가지 넣어달라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선생님들 이렇게 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게 되게 장점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저희는 이거 단순하고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 어떤 선생님은 여기다 굉장히 다양한 것을 주세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규칙도 제가 단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한 가지만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 가지 나무도 이름을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딴지가 들어오냐면은 요것도 그 나무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딴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그 자리에 꼭 앉아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짱맞추기 메모리 카드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 그 자리에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칙을 교구를 개발하시거나 활용하시거나 규칙을 만드실 때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명확하게 한 가지를 잘 전달하시는 게 핵심만 하는 게, 이게 3,000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하고 나면 애들이 이게 나무 이름을 말하라는 거야, 아니면 시집가는 이용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주변에 나무를 이용하는 얘네들 배우라는 거야,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명확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덩굴 제거 그거 뭐죠? 가지치기. 네네. 그 종류가 전부 몇 개예요? 글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아니까 네. 덩굴 제거 가지치기 이게 들어왔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뒷면에 그림이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교구를 선생님들은 그냥 제가 가져와서, 자, 선생님들 지금도 교구 시험을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만 좀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교육 활동을 할 때는 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간이 제가 이제 4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설명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5시가 좀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할 때는 사실 아이들은 이거 짱 맞추기는 훨씬 빨리 끝나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이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자, 우리가 게임을 해봤으니까 하고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없으면 그냥 게임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거 말씀해 주시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나무 심는 건 알지만 덩굴 제거를 왜 해야지 이게 숟가락인지, 가지치기라는 게 가지를 깎으면 안 되고 꺾으면 안 된다고 알는데 왜 가지를 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단순하게라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이제 전원 관계에 맞게 하는 것이죠. 그걸 앞에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은데, 자, 가정하는 걸 해볼까요? 자, 숟가락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숟가락국이가 뭐냐면은 정수를 제거해서 정수를 왜 하냐면 이런 것까지 잘 설명을 한다면, 자, 그럼 우리가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하고서는 하는데, 그거는 한번 해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마다 설명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아이들이랑 어떤 현장에 가서 가지치기나 덩굴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게임을 먼저 하고 현장에 가서 자, 왜 덩굴 제거를 하는지 우리 같이 설명을 해볼까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 가시던 아니면 학생들을 데리고 오시던 시간이 1시간, 2시간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 안에 활동을 잘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교구 활동이라는 게 계속 아이들에게 설명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 활동을 자기들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뭐 생태 교육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뭐 안내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오시면은 되게 이제 불만 사항인 게 재미가 없대요. 그거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 하신다고 해서 뭔가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셔서 PPT만 2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제가 되게 제일 놀랐던 분은 어떤 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연설이 아니라 웅변을 하셨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톤이 어떠냐면은, 이 나라의 숲을 갖고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만의 어떻게 보면 스타일인데 아이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맞춰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글씨를 구분을 똑같잖아. 글씨 색깔이 너무 똑같으니까. 아, 네, 어쨌든 이제 구분하는 거. 네. 이거는 자, 뒤에 그림 맞추다 보니까 게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그렇죠. 맞아요. 왜 이거를 뒤에 자꾸 있잖아요. 얘기해요? 이미 만들어진 로고를 뭐 어디 안 된 거예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번에 뒤에 좀더 앞에 수정해서 사전 사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사전 사후 활동 없이 게임만 이렇게 가서 한다. 그러면 애들만 재밌어요. 그러지만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야. 얘들아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짱만 추리했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게 맥락 속에서 교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맥락을 만드셔야 돼요. 어떤 교구를 활용하시든. 그게 이제 게임을 하시든 아니면 뭐 설명을 하시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 활동은 여기로 끝나는데 제가 한 가지 저게 34,000원인가? 비쌉니다.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고가 다 팔려가지고. 네, 좀 그리고 이따가 만들면 알려드릴게요. 재고가 아마 몇 개 없거나 아예 없거나 근데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이번 중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지도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교구를 보면 그냥 당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설명이 곁들여져야 되고 이런 데 대한 걸 그냥 다 무시하고 본인이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래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이 교구에서 담고자 했던 메시지나 의미나 이런 것들은 다 빼먹고 그냥 본인이 나름대로 그냥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에도 안 나오시고 워크샵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냥 보고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구에 여러 가지 살이 붙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오늘 나온 얘기들을 잘 모아가지고 지금 에너지 보드 게임이 3판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 도구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갈 거예요. 에너지 모드 3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정도는 써봐야 정말 제대로 멋진 교구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희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산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교구를 개발한 거고 되게 단순한 놀이 형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였고요. 되게 이거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쪽 모든 선생님들처럼 그걸 열심히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활용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 내용과 형식을 잘 활용하셔서 어딘가에서 활용하시면 좋은데 팔지는 마세요. 팔면 저작권, 저희가 특허가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저작권이 저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림청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애매하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우리와 선생님들 사이에 비밀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게 특허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먼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구 개발에 대해서 교구와 프로그램 엮는 거에 대해서 맥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최근의 사례를 한번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센터나 아니면 뭐 국가기관이 아니라 서울에 에너지 기술센터라는 곳이 생긴 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숲학원 때? 아니요. 그 에너지 기술센터는 그 월드컵 공원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건데요. 드림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뭐 에너지 관리 공단이랑 프로그램 진행은 거기 녹색교육센터에서 진행을 받아서 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드리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개발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PPT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자료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아직 개봉도 안 한
따끈따끈한 건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퍼뜨려 버리면은 제가 그쪽의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런 맥락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숲에 가지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맥락적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을 늘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는 에너지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전기, 가스. 네, 좋네요. 또 원자력을 이용하는 거 전기, 지열, 또 여기서 쓰고 있는 수력, 풍력, 태양열, 조력. 네. 여러분들께서 쓰는 에너지들이 지금은 에너지 그 원을 대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전기,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열, 대개는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두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이 전기와 열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는 어디서 오죠? 원자력, 이나 수력 발전. 수력, 화력, 풍력, 다시 발전소요. 발전소. 선생님들은 대기 다 어디세요? 서울은 전기를 어디서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전기줄에서 애들같이 전부대에서 네, 초등학생들한테 애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에너지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되게 80~90%의 아이들이 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전기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은 나머지 한 80% 애들이 어디라고 얘기할게요? 발전소? 전봇대? 네. 콘센트에서 오는 게 전기고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라는 게 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너머를 한번 보자고요. 콘센트 너머에서 이게 방금 어디서 오는지를 따라가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력, 원자력, 뭐 이게 대부분이죠.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뭐 수력, 뭐 조력, 뭐 이런 거 풍력 얘기하지만 풍력 몇 % 안 되죠. 조력도 얼마 안 되죠. 되게 화력과 원자력의 두 개예요. 이 화력과 원자력이라는 건 에너지는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입니까? 네. 네. 어쨌든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없죠. 힘도 없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쓰는 에너지들이 그런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가스. 네. 도시가스든 무슨 가스든 어쨌든 난방을 위해서 가스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뭘 쓰죠? 난방을 위해서? 기름은 안 쓰시는구나. 되게 우리 기름 쓰는 분이 저기 계시는데 석탄도 쓰죠. 네. 저희 교수님도 석탄 내려가시고서는 기름통 달는 곳에 가슴이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집도 연탄을 뗐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연탄을 떼서 네, 대전이요. 네, 연탄을 떼서 저희 어머니가 연탄 떨어질 때쯤에서 굉장히 예민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그런 연탄, 아무튼 그런 연료들을 쓰는데 그런 연료들이 저에게 굉장히 기술적인데 어떻게 보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죠. 그거를 이제 이분법적이지만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는 악당 에너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악동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영웅, 히어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웅이나 히어로 알고 있는 거. 아톰. 슈퍼맨. 나 옛날 히어로 아톰. 네, 아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동수고리 오영재. 아니요. 맞아요. 아톰을 얘기해 줄 줄이야. 알기는 아시나요? 저도 보긴 봤어요. 원동건. 600만. 오랜만에 600만.
나오냐면은 어벤져스, 아이언맨, 잘해야 슈퍼맨, 네, 번개맨, 네, 유치원 호보 요즘에 애들 그런 거 나오는데 네, 추억이 한 번씩 저도 보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히어로 영웅이라는 존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까? 지구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렇죠. 누군 약한 자를 도와주는 위험에 빠진 악당을 물리치는 역할이죠. 자, 에너지에도 히어로가 있습니다. 에너지 히어로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왜요? 자, 악당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였죠? 그래요. 지구를 오염시키는 에너지였어요. 그러면은 에너지 히어로는 오염시키지 않는 그렇죠. 오염시키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 원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 에너지 히어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이번 그 프로그램의 그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보면 선생님들 아시죠? 어벤져스. 몰라요. 네, 얘가 헐크예요. 하나만 이렇게 녹색 괴물. 네. 얘가 바람을 불어서 태양 여기 풍력 발전소를 돌리고. 아이언맨은 뭐가 특징이죠? 돈이 많아요. 가슴팍에 불이 들어오죠. 예, 얘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온수기를 돌리고 풍력 발전을 돌리면은 우리 집이 에너지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악당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쓸 수 있느냐? 대상이 누군지를 얘기를 좀 해주는 아, 저학년입니다. 우리 저학년 자, 저학년으로 돌아가세요. 초등학교 전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히어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 자, 얘는 어떤 에너지원일까요? 네, 별로 바람 같지가 않죠. 바람은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네. 코끼리 것도 처음입니다. 자, 이 바람으로 우리가 에너지 히어로를 만들 수 있어요. 뭘 만들 수 있죠? 바람개비. 그렇죠. 얘를 바람을 이용해서는 바로 이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이글 장면하는 얘는 뭐죠? 태양. 광역과의 열일까요? 그렇죠. 태양열을 이용해서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지별판인데 얘를 태양열 발전인가요? 난방도 비슷한데 태양열 온수기라고 하겠습니다. 태양광이랑 태양열이랑은 잘 구분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이거는 근데 선생님들은 에너지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기본 소양이니까. 네. 네. 자, 태양광을 했으면 아니 태양열을 했으면 뭐죠? 그렇죠. 얘는 그냥 태양광을 한번 해볼게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죠? 태양열. 네. 예로는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 지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을 보면 속을 들어가 보면 어떤 열이 뭐가 있죠? 그렇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깎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열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열을 이용해서는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지열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그걸로 물을 데울 수는 없는 거죠? 물을 데울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게 네. 15도 정도 되는.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잘 몰라요. 선생님 아시죠? 그렇죠. 펠릿입니다. 펠릿은 뭐로 만들죠? 나무 펠릿입니다. 나무 펠릿으로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네, 얘는 화학 보일러 혹은 펠릿 보일러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자, 얘로는 난방을 할 수 있고 다른 애들로는 뭘 할 수 있었냐면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에너지 히어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지금 선생님들 지금 아까 전에 목에 메고 계시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주사위를 일반적으로 만든 건데 이제 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새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면서 쟤는 이제 탐조 같은 거 할 때 목에 걸고 다니다가 쟤는 넓적 부위 돌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방금 여기서 알아본 에너지 히어로들을 주사위에다가 한번 넣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만 넣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뭘 여기다 붙였냐면은 이게 뭐죠? 네, 태양광 전지를 여기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선이 다 연결돼 있죠. 이걸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게 하는 활동을 한 거예요. 이런 앞선 이런 여러 활동을 통해서 여기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풍력 발전, 화목보일러, 그리고 태양광 온수기 이런 걸 붙이고 앞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고 이거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목에 걸기만 하면 폼이죠. 자, 해봐야겠죠. 네, 요거를 빼서 얘는 이제 너덜너덜하니까 이제 디자인적으로 여기 이렇게 찝게 만든 거고요. 빼서 이 아이언맨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이 있으면 햇빛이 나가서 이걸 키면 여기가 아이언맨의 가슴에 이렇게 삥 하고 들어와요. 햇빛이 없네요. 이럴 때는 대결점으로 하시면 돼요. 하는 걸로. 네, 이게 삥 들어와요. 혼자 하면 요거 하나 들어옵니다. 둘이 뭉치면 더 밝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럿이 뭉쳐서 뭘 하거나 하는 활동을 하고 집게를 연결하시면 돼요. 집게를. 우리 최종 목표는 우리 집을 이렇게 에너지 히어로들에 있는 집을 만드는 거죠. 자, 이 전선이 두 가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는데 요거 하나 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대략 열 몇 명이 모여야 반이 켜지고 열 몇 명이 모여야 반이 켜집니다. 네, 이거는 풍력은 바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전기로 돌리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어쨌든 이런 태양이나 뭐 그 외 여러 가지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히어로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아이들이 직접 알아볼 수 있게, 늘 알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거에 맞는 기념품을 주고 싶었는데 그냥 단순한 기념품보다는 뭔가 실제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태양광 셀을 붙였던 거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메고 다니다가 이게 꼬마 정도 얘는 꽃게 같죠? 네. 예, 평상시에는 꼬마 정도 하나 정도밖에 못 켜요. 꼬마 정도 하나인데 이 재생 가능 에너지 히어로는 혼자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독수리 오염제처럼 하체에 힘이 세지는 애들이 많잖아요. 어벤져스도 결국 6이 모여가지고 큰 힘을 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우리 집에 에너지 히어로가 있는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럿이 모여서 힘을 합할 때 우리 집에 에너지 히어로를 만들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나 하나가 변해봤자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을 에너지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럿이 힘을 모이면 우리 집에 에너지 히어로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여기서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는 아직 이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의 시험도 알고 되고 한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만약에 그쪽으로 가시면 프로그램을 아마 보실 수 있거나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참여해 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숲 관련된 것만 보시 마시고 그런 데 참여하시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숲 쪽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진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시간 다시죠. 이정규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5월달에 결혼하는데 저희 주례 선생님과 네,
다시 나머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 5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불안해요.